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9일입니다. 내일은 이승만 광장에서 또다시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서 격한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더구나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하여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수사를 했다. 부정선거입니다. 공작수사를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범죄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면은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원인무효라는 이야기가 되죠.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권력은 항상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도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경찰이 노골적으로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시키고 여론에 영향을 주고 결국 낙선시켰다? 이것은 청와대가 더구나 개입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사령탑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을 지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관련 법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적폐가 적폐청산한다고 수사하고 적폐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적폐스럽게 총지휘했다. 애둘러 말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 적폐 총책임자다. 울산에서 창원에서 도처에서 공천 직후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그 수사가 과잉 충성의 조짐이 아닌지 사실상 선거 개입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경고했어야 옳았다. 자신의 절친이 수사의 수혜자라면 더욱 그렇다. 아무리 정권 초의 높은 지지율에 취했더라도 민정수석 출신으로서 정권 초 권력기관의 생리를 잘 아는 대통령이 무리스러운 수사가 도처에서 시작되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것은 최소한 무능이다. 밝혀내야 한다. 지시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무능인지 어느 경우라도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 검찰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 정부 적폐청산의 주역이었으니 결자 해지하라. 그리고 홍준표 씨는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지난 지방선거에 임해가지고 참패를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물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물고 늘어져도 이슈가 되지 못했다. 뒤늦게 최근 부정선거 이슈로 등장해서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 당시 억울하게 공작으로 낙선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 당시 광역단체장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던 김기현 시장은 백수가 되어 허송세월을 보내고 현 울산시장은 평가가 전국 꼴찌권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거의 현실이다. 하기사 국민이 선택한 문 대통령도 나라를 저리도 망치고 있으니 내년 선거라도 이제 헛다리 짚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하자.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면 국민이 선택을 잘 해야 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글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본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조국, 김경수, 이재명, 안희정, 손혜원, 임종석, 송철호, 유재수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주사파 기생충을 가리던 베일이 임기 중반을 넘으며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양심과 법치가 쓰레기들을
대청소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로 아직 직무를 보고 있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김경수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 친문재인 세력이 왜 그렇게 들고 일어났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때 서초동으로 모여가지고 그 정당한 판결을 한 판사를 협박하고 했습니다. 이걸 또 문재인 정권이 방치했습니다. 더욱 김병수의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경수 사건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벌써 2017년이 됐네요. 2017년 2년 전의 대통령 선거 때 여론을 조작했다. 그 대가로서 뭐 자리, 이권을 청탁을 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이 김경수 씨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댓글 조작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호감도 조작 건수가 8천만 건이나 됐습니다. 이게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아마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2017년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부정스럽게 하고 작년 지방선거는 이건 완전히 권력을 잡은 입장이니까 경찰을 하수인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핵심 라이벌을 떨어뜨리는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면 경찰을 사병 집단으로 이용한 셈이죠. 이건 뭐 공관병 갑질 정도가 아닙니다. 경찰은 국록을 먹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 국민 중에는 김기현 울산시장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런데 김기현 울산시장, 그 밑에 비서실장, 그리고 친척 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도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첩보의 원 생산지는 어디냐?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를 했을 리는 없고 이것도 아마 울산 지역의 경찰이 비리 첩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올려서 청와대에서 다시 경찰로 사실상 수사 지시로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경찰이 권력과 부정선거를 공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경찰의 권위뿐만 아니라 경찰의 앞으로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가 그동안 높았습니다. 한국 경찰처럼 학력이 높고 몸도 좋고 친절한 경찰 사실은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범죄 발생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범죄 검거율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경찰이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은 경찰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경찰 전체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지금 수사권의 범위를 놓고 다투더라도 국민들이 경찰 편을 들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사건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런 수사는 불가능했다. 그거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공수처가 있었으면은 검찰이 청와대를 수사하려고 할 때 딱 개입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공수처 법안 보면은 검찰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럼 사건을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거죠. 이번 일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 경찰의 독립성을 부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바로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게 헌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건 명백한데 이
전문가들이 너무나 말을 조심해서 하니까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병 집단 만드는 겁니다. 사병 집단은 것은 정규군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무장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장 조직이 정규군을 통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란에 비교하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같은 거죠. 혁명수비대는 정권수비대인데 이게 정규군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체제가 저렇게 강고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공수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앞으로 계속 잡겠다. 왜냐? 권력을 놓치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감옥에 갈 일을 골라서 하고 있는 지금 집권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정권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내놓은 것이 공수처입니다. 이번 이 사건은 검찰은 공수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을 지휘하거나 공모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정권, 이렇게 선택된 정권을 과연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느냐? 국민이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